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낭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구 부동산이 이번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궁금한 부분이었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최근 어떤 흐름이고 또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름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는 총재가 국감에 나와서 금리 인하를 했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먼저 지금 내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금리 인하가 좀 필수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걸 0.25%포인트 낮추는 베이비컷을 할 것이냐 아니면 0.5%포인트 낮추는 B컷을 할 것이냐 이게 좀 주된 상황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베이비컷을 진행을 했어요. 그 말은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큰 금리 인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0.5%포인트를 낮추면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를 잘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심리 혹은 상승세로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한 가지 나왔던 질문은 정책 대출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미 부동산 집값이 많이 자극이 되었고 또 고점을 다시 찍은 곳들이 많은데 이제 와서 그런 걸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책임을 부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PF 대출 문제가 워낙 극심했었기 때문에 우리 대구에서도 그런 말들 많았죠. PF 연쇄 도산으로 인해서 대구 부동산 이제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잡기 위해서 금리 부분들을 또 쉽게 조정할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금리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기대 심리를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고요. 이거와 이제 연관시켜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금융정책 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은행권 대출을 보면은 한 해 상반기에서는 대출을 좀 잘 풀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점점 좀 쪼여가는 프로세스를 많이 갖추기도 하는데 이번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실수요자만 하게끔 해라 혹은 1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라 이런 식의 공관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자유롭게 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대출이 실질적으로 좀 막히게 되었고 DSR 이슈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서울 수도권을 봤을 때 혹은 우리 대구에서는 수성구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가격이 고점이라는 측면과 이런 대출적인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실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은 줄어드는 모습이었었고 고점을 막 파박 찍어 나가는 모습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를 또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 총재가 했던 표현을 보면은 부동산 가격 인상은 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과 지방 대출 제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이런 고점을 찍은 것들도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들인 거지 지방에서는 여전히 미분양이 심각하고 특히 우리 대구는 또 1만 세대가 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대출 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이거 그냥 양극화가 더더욱 심해질 수 있는 요소가 아니냐. 그리고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총재도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방은 별개로 좀 추진할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방의 핵심지 쪽으로 조금 각광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면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이 서울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측면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막 올라가던 가격대들이 조금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점 대비는 또 뭐 약간의 포인트, 약간의 퍼센트는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걸 두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또다시 뭐 안 좋은 장이 올 것이다 이런 느낌보다 관망세에 돌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부분이 막혀 있다 보니까 아까 은행은 보통 연초에 많이 풀고 연말 갈수록 대출을 좀 조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총량제 이런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고요. 지금은 하반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억눌려 있는 것이지 내년 정도가 되면은 사실 이런 대출을 다시 풀므로써 억눌려 있던 관망세가 거래량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예상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내년 상반기 되면 터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측면에서 사실 이런 서울 수도권을 또 잘 따라가는 게 뭐 광역시에서도 핵심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대구로 치면은 수성구의 흐름을 먼저 좀 예상해 봐야 될 건데 아무래도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의 흐름이 아주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W가 또 뭐 14억 7천을 찍기도 했었는데 이런 실거래가들이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도 이제 가격 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 가격 변화에서 이제 올라간 가격대 수준 정도의 거래는 또 얼마나 틈틈이 나올 것이냐 요걸 우리가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만약에 당장 올해 하반기는 아니겠지만 내년 상반기쯤부터 천천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비수성구에서도 신축 아파트의 흐름을 잘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장이라고 하는 아파트들은 이미 다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의 움직임, 거래량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면에 뭐 중구축 아파트부터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점에서는 거래량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막 가격이 올라간다라고까지 당장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금리에서 베이비컷이 시행되었고 당장 이게 뭐 내수 경제를 또 확실하게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총재도 한 번만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금리 인하가 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 뭐 대출적인 부분까지 잘 연계해서 지방 부동산의 핵심지들 정도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당장의 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런 흐름세를 그려보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투자는 이런 이론만으로 끝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항상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아파트는 무엇인가 이거 한 개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기준이 되어서 또 필요한 상황에 바로바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